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가요,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언론에 대고 또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요, 한국 경제의 최대 위기는 부동산 과열과 성장 동력 상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산 양극화가 최대의 위험이 된 상태에서 향후 부동산 버블이 꺼지거나 포퓰리즘 정책이 겹치면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이분이요,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경제 위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포퓰리즘 정책의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자산 시장 양극화에 포퓰리즘 정책이 함께 가면 경제 위기로 간다. 지금 자산 시장 상태가 버블인가 하니 버블이다. 국민 순자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에 7.8배에서 9.2배로 올랐다. 단기간에 금융자산이 급증하며 과열 상태가 됐다. 4년간 아파트 가격이 65% 올랐다. 주식도 너무 빨리 올랐다. 미국이 연내 테이퍼링에 들어가면 내년에 금리 인상할 건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미 한국 금리는 미국보다 낮았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했습니다. 자, 이분뿐만 아닙니다. 경영학계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경영학회 회원인 경영학 교수들은 보편적으로 별로 비판을 안 하는데, 이들이 집값이 올라 부의 사다리가 끊겼다고 351명의 설문조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집값 급등으로 부의 이동이 불가능하게 된 점을 부정적 평가를 내린 가장 큰 이유라, 이렇게 말하며 문 정권의 경제정책에 낙제점을 줬어요. 젊은 세대가 부의 사다리에 올라탈 기회가 끊어졌다. 이게 이만큼 나쁜 정책 실패가 있냐?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계가 비판한 부분에 보면, 경제정책에 대해서 A 학점은 91%. 자, 이 경제학자 351명이 평가했습니다. B 학점은 17.7%, C 학점은 9.7%. 그러니까 이 다 합쳐서요, 30%대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30% 중후반. B 학점 못했음이 27.9, F 학점 매우 못했점이 35.6%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63%가 넘는 이 경영학자들이 이 정권이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경제 정책에 대해 부정평가를 준 게 집값 급등으로 인한 부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정권이 가장 안정화에 역점을 줘야 되는 게 부동산 안정화가 31.9%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가장 먼저 수정해야 될 게 부동산 정책이라고 47%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영학계조차도 이 문 정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국민 1인당 나라 빚이 1,800만 원을 넘어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자, 이거는 국가 부채를 국민 숫자로 나눈 결과입니다. 자, 직원둔 자영업자가 127만 명밖에 안 되고 30년 만에 최소를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 전보다 24만 6천 명이 감소를 했고, 오늘 동아일보에 보면 자영업자들이 생명보험계에서 밀린 대출이자 임차료를 돌려막는다. 원래 사람이 보험 등을 깰 때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오늘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서 희망회복자금이라는 게 풀리지만은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작년에 받은 긴급대출 원금 상환까지 겹쳐서 한계 상황의 자영업자를 구제에는 역부족이고,
퇴직금 등 노후 안전망이 부재한 상태에서 보험을 해지해서 이제 자영업 자체의 빚들을 틀어막으면서 버티다가 무너지게 되면 극빈층으로 전락해서 사회가 결국 안전망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4대 보험료 일부 대납 등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영업자의 현황에 대해서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시사인에 코로나가 남긴 상은 이대앞 폐업 지도라고 해가지고 이대앞에 200m 거리를 사흘 동안 190개 업체를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좀 더 넓은 규모의 이대앞 상권에서 점포수가 2019년에 564개, 지난해는 540개, 그러다가 올해 6월 달에는 503개로 줄었는데 현장에서 자영업 붕괴는 통계 수치 이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190개 가게 중에 영업 상태를 살펴보니 절반 가까운 91개가 폐업하거나 휴업 중이어서 공식 통계보다 훨씬 더 심각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상으로 보니까 이대앞에 주업종인 화장품과 옷가게 점포들이 등록이 제외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가게 문만 닫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연말에 하는 업체들도 커서 통계상 폐업 숫자와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밀린 월세부터 시작해서 또 더 나아가서 각종 이 은행 대출 이런 것들이 전부 갚아라고 나오니까 폐업을 하고도 폐업을 했다라고 신고를 하지 않아서 수치상으로 저렇게 잡힐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라는 자는 여전히 최근에 한국 경제에서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즘 그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특정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현금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 이런 포인트를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인 결제하는 머지 포인트라는 회사의 포인트를 샀던 사람이 많대요. 100만 명이 가입을 했고 2030 이용자가 많은데 여기가 요즘 망해가는지 서비스를 갑자기 축소하니까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 회사 본사에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몰려가지고 내 돈을 돌려달라, 돈 난리 나고 발칵 뒤집어졌대요. 그래서 이 머지 측이 2030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피해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고객이 다수고 금융당국이 수사를 의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핀테크 카드사에서 가입이 많아서 금융권 전방위로 파장이 되는데 이 회사가 돈을 갖다가 포인트를 팔고 받아가지고 계속 돌려막기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보면 이용자가 20% 할인된 가격에 이 회사 일정액 포인트를 충전하면 7만 개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쓸 수 있대요. 8만 원을 주고 산 상품권을 이용해 10만 원치를 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플을 통해서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2030이 많이 이용했고 현재까지 1000억이 넘는 상품권이 발행이 됐는데 이 회사에서 하는 머지 플러스는 대형마트, 편의점, 카페 등 200개 브랜드에서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했는데 11일부터 상품권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도 20개 브랜드로 한정을 했어요. 업체 측은 환불을 신청받아서 순차적으로 90%까지 돌려주겠다고 하지만은 회사 찾아가서 직접 따져야 조금이라도 돌려받겠다 하니 수백 명이 영등포 사무실로 가서 대소동이 벌어졌고 일부 집기까지 막 들고 나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러느냐? 이 머지 플러스가 투자자 유치를 위해 금감원에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문의해서 선불 결제로 포인트를 구매해 다른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식은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전자금융업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고 2018년 2월부터 상품권 발행업자로 영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이 이 회사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라고 통보를 받으니까 돌연 이 포인트 판매 일시 중단을 발행하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이 회사가 굉장히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폰지 사기 비슷해서 이 회사에서 과연 수입원이 어떻게 있으냐, 이 회사가 무슨 재주로 20%를 할인해서 줬겠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회사는 돌려막기를 했고, 스타트업들이 처음에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 사업을 키우는데 어느 순간에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 돌려막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상태가 됐는데, 지금 이 머지 포인트가 결국은 코인 대란의 전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인 거래소가 난립하면서 각종 포인트를 현금화하거나 암호화폐로 바꿔주는 코인 플랫폼까지 등장했고, 이런 와중에 갑자기 포인트 사기까지 발생을 했어요. 100만 명이나 확보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포인트 사기 논란은 법정 통화가 아닌 대체 화폐가 얼마나 취약한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라. 그래서 이 머지 포인트가 지난 12일부터 수백 명이 몰려가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정권이 이렇게 이 포인트를 할인해서 파는 회사를 전자금융업으로 진작 등록시키지 않고 3년간 이런 일을 해먹도록 방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쿠팡이나 또 배달의 민족이나 또 카카오티 같이 이런 업체들이 계획된 적자라는 표현을 쓰죠. 일정 가입자를 모을 때까지는 적자를 예상하고 감당을 하고, 그래서 쿠팡이 적자를 내면서도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게 대표적이다. 그렇지만은 이런 과정에서 고객 신뢰를 날려버리는 일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매경에 보면 요건 갖춘 코인 거래소 한 곳도 없다. 내가 그랬잖아요. 한 곳도 등록 못할 것이다. 9월 25일까지 25개 거래소를 실수하니까 9월 24일이 신고 기한인데 빅4도 실명 계좌 확보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고, 돈 세탁에 취약하고 투자자 보호도 부실해서 코인 거래소가 줄 폐업이 예고되어 있고, 그래서 가상화폐 구조조정이 오고 있다. 상장 폐지 규정 자체가 아예 없고, 고객과 거래소 예치금을 섞어서 관리하고, 당국은 정시와 비교되는 문제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 이전 때 정보 투명성을 강화해야 되고 국제 이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까지 겹쳤어요. 은행 계좌 발급이 더 어려워질 거다. 제가 봤을 때는 은행 계좌 발급이 어려울 거라 봅니다. 그래서 폐업 조치 시행 전에 현금화하거나 시스템이 잘 갖춰진 거래소로 옮겨야 되는데 그런 데가 있겠느냐라고 보인다. 요즘 비트코인이 회복이 됐니 어쩌니 이런데 쏘가가지고요, 인생 조지지 말고 일찌감치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머지 포인트 난리는 결국은 코인 대란의 전조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